자,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 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하면 사실은 이미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 저를 처음 보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준현이라는 영어 강사고요. 그냥 수성구에서 조그맣게 여러분들이랑 영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고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 저도 남산고만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또 이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산고, 경북고, 개성고 이렇게 세 개 학교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 이상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세 개 학교를 가르치고 있고 제 이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아톰 준현이라는 계정이에요. 알겠죠? 제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인스타그램을 웬만하면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언제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여기에 업로드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꼭 팔로우 해주시고 제 번호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번호를 가끔 가다가 얘는 나를 본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그 카카오톡 뭐 그 페이스톡 막 이런 거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 너 왜 이걸로 전화했어? 아니, 번호를 모른대. 나는 번호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신규생 만약에 누구 들어온다고 하면 학원에 무조건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신규생 번호를 무조건 줘야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고 있으면은 이 번호를 꼭 적어가지고 이제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제 번호니까요.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 급한 일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 언제든지 24시간 주 7일 언제든지 질문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1분 내에 답변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저도 수업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잠도 자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웬만하면 질문을 굉장히 빨리 답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주치를 언제 질문 가능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여름방학 때 잘들 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 공부 끝까지 같이 한 친구도 있는데 또 중간에 사실은 내가 강요할 수가 없는 게 그런 학원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나랑 모의고사 수업 안 해? 그럼 너 내신만 듣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면 그 학생이 뭐 영어는 좀 잘하는데 수학을 못할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럼 자기 스케줄에 맞게 과목별 편차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되냐면 여름방학 때 영어를 완전히 놓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완전히 나와가지고 그 뭐 1학기 때 얘가 굉장히 잘했었는데 감각이 쭉 떨어져서 가끔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그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 소개는 그만하고 이제 시험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시험 관련해서 얘기를 합시다. 남산고등학교 1학년 뭐 당연히 시험 범위부터 얘기하면은 교과서, 부교재, 스특라이트 영어 쓰고 있죠. 그리고 9월 3일날 7일 모의고사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갑니다. 외부 지문은 따로 포함이 안 될 거고요. 그런 역사가 없어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교과서는 당연히 2개 단원 아니면 2개 단원 플러스 알파 지난부터 스페셜 레슨 같은 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막 엄청 많이 나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학기 때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나가네?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때 11강에 4번까지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서 11강에 5번부터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11강에 5번부터 제가 봤을 때는 14강까지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저는 플러스 알파로 서브노트는 15강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알겠죠? 14강까지 나갈 것 같은데 15강까지 나갈 수도 있다. 알겠죠? 더 나가진 않을 것 같고요. 최대 저기까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의고사는 아직 치지 않았지만 당연히 지문에 포함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시험이 언젠지가 중요한데 시험 일자 계획되어 있는 거 아시죠? 모든 학교가 거의 다 동일한 시기에 칩니다. 이번에는 왜냐면 이제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기 때문이죠. 10월 3일부터 해가지고 쭉 추석 연휴가 붙어 있어요. 공휴일이 뭉쳐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마 9월 29일부터 칠 겁니다. 9월 29일부터 칠 확률이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한 달 남았어요. 아니야? 8월 29일이라고 해서 한 달이 아니라 다음 달이라고. 다음 달에 시험 치잖아요. 맞죠? 다다음 달 아니고 다음 달이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 먹으셔야 돼. 아, 다다음 달이 시험이다? 아니고 다음 달이 시험이다. 알겠죠? 그래서 약 7주 정도, 우리는 7주 정도 시험을 대비할 시간이 있고요. 7주 정도 우리가 할 건데 차수로는 7주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주 정도 되면 진도가 끝날 거예요. 진도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6주부터 뭐 하냐? 동형 모의고사 계속 만들고, 그렇죠? 중간중간에 그래도 사실 5주 하면서도 서술형 테스트는 계속 칠 겁니다. 서술형 테스트는 계속 매 회차. 오늘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11강의 5번부터 13강까지 나갈 텐데 거기에 해당하는 서술형 테스트는 계속 칠 거예요. 알겠죠? 복습 테스트 항상 준비해 오시고, 근데 5주 정도까지 진도가 다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 범위를 대상으로 객관식과 서술형 평가를 여러분들 학교 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블로그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쓴단 말이야. 나도 잘 살기 위해서. 수성구에는 그냥 작은 일개 강사로서 내 이름 한번 알려보려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블로그 글을 되게 열심히 쓰거든요. 남산구 이번에 시험이 어땠다. 내가 적중 이만큼 했다. 이런 거 쓰는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 간혹 가다가 경쟁 학원들 아니면 이제 어머님들 가끔 보시는데 이번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엄청 적중이 많이 됐어요. 기말고사 때 적중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보다 적중률이 훨씬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원래 적중을 잘 하는 편인데 중간고사 때 패턴의 변화가 좀 심하게 있었어요. 작년이랑 좀 다르게 패턴 변화가 심해가지고 그거에 적응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출제진 동일하고요. 그렇죠? 선생님 안 바뀌셨죠? 혹시나 중간에 뭐 불미스러운 일 있어서 교체 당하거나 그런 거 없죠? 그렇죠? 선생님 다 그대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출제 난이도나 성향에 있어서는 제가 분석한 그대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2학기 중간고사도 당연히 적중률은 높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5회차 수업까지 가면서 내가 수업 진도 내용을 다 한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도 답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동형 모의고사를 시작을 했어. 동형 모의고사 시작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학습이 되었다라고 나도 가정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형 모의고사 하고 있는데 쌤, 저 지난번에 그 부분 아직 진도 그 부분 지문 아직 숙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영상 좀 보여주시면 안 되는? 당연히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안 돼라고 하진 않아요. 영상 당연히 보내드리고 내용 이해하는 도움을 드리지만 그때 가서 내용 이해를 하고 있다? 꽝입니다. 꽝. 알겠죠? 동형 모의고사를 풀 때쯤이면 내용 이해는 벌써 수백 번 더 돼 있어야 되고 내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잡아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학습을 미루지 말고 학습을 계속 뒤로 미루지 말고 그날 복습을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클리닉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숙제랑 클리닉 연동해서 얘기할 건데 숙제랑 클리닉은요 둘 다 사실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를 푸는 건데 숙제에 해당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일단은 쉐이핑 옵스가 기본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풀어야 되는 자료예요. 어법이랑 어휘를 이지선다형으로 고르고 서술형 나올 법한 문장들 있죠. 아직도 이제 남산고가 좀 많은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개정교육과정에 사립학교지만 그래도 교육청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서술형에 있어서 좀 생각하고 답변하는 것을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러 번 보이긴 하는데 그 약간 교과서에서는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부교재는 여전히 좀 암기해서 적을 수 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제가 찝어주는 문장들을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쉐이핑 옵스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뒀으니까요. 이거 꼭 숙제에 참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쉐이핑 옵스 보면 지난번에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쉐이핑 옵스 한번 펴보세요. 쉐이핑 옵스를 보시면 지난번까지는 제가 밑에다가 모든 지문에 대한 주제 영작을 안 시켰어요. 주제 영작을 안 시켰었습니다. 왜냐면 남산고 같은 게 사실 주제 영작이나 요약문 작성 이런 걸 잘 안 시키는 학교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말고사 때 4점짜리 한 문제가 요약문 작성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관심 없나? 보통 일 끝나면 바로 다 기억을 잃어버리더라고요, 학생들이. 한 문제가 있었어요. 요약문 작성하기가 있었어.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4점이면 엄청 큰 점수잖아요. 맞죠?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질문에 대한 주제 영작을 하게끔 제가 청크를 다 줬으니까요. 주제 영작 하는 것도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쉐이핑 호스가 기본이고, 두 번째로 이제 워크북이에요. 교과서든 부교재든 다 워크북을 드립니다. 모의고사는 안 드려요. 모의고사 어차피 객관식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워크북이랑 쉐이핑 호스가 기본 세트로 숙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클리닉 시간에 제가 오면은 변형 문제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클리닉 못 온다라고 한 친구들은 변형 문제를 미리 드렸거든요. 변형 문제를 왜 클리닉 시간에 푸냐면, 보통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게 워크북이나 쉐이핑 호스를 하다 질문을 잘 안 해요. 그거는 조금만 고민해보면 내가 틀렸잖아? 아, 이 부분이 이렇구나를 본인이 알아. 다시 써보면 펴보면 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셨구나. 바로 캐치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로 보게 되면 나는 A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에서는 계속 B라고 이야기하네? 이건 왜 이러지? 이런 게 질문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한테 직접 와서 피드백을 받는 게 좋아요. 차라리.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클리닉 시간에는 변형 문제를 풀게끔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요거를 이해하고 계세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내가 시간이 도저히 안 돼. 그러면은 클리닉 자료도 여러분들한테 숙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변형 문제를 꼭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제가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마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강의 5번 한번 더 보세요. 이거 다들 익숙하죠?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 사실은 1학기 때 했어요, 우리가. 맞죠? 우리가 좀 진도를, 자, 미친 듯이 진도를 막 나와가지고 진도를 지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안 할게,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빈칸 추론으로 나왔었던 지문이고요. 주제, 순서, 요지, 서술형, 어법, 어휘, 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바꿔 말하면 출제 확률 99%의 지문입니다. 나올 거예요. 알겠죠? 이게 좀 잘못 이야기하면 정치적 색깔이 있는 지문이거든요. 저는 정치 색깔이 없습니다. 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알겠죠? 정치 색깔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진보냐 보수냐라고 해서 약간 진보 성향에 가까운 글입니다. 알겠죠? 근데 또 보통 이제 교육업계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좀 깨어있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나쁘다 좋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보면은 꼭 내고 싶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출제 확률 높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뷰 먼저 해드리자면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의 단점,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과거에는 뭐 요새 친구들은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 내가 뭐 어렸을 때는 뭐 칡뿌리도 캐먹고, 칡뿌리까지는 요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어렸을 땐 진짜 그 얘기 많이 들었어. 야, 지금은 뭐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어렸을 때는 뒷산에 가가지고 칡뿌리 캐먹고 뭐 나무를 뭐 어때 끓여먹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헛소리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글은 정확하게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밑바닥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티끌 모아 티끌이야. 알겠죠?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너무 윗바닥이 아니게 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요지를 갖고 있는 글입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줘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봅시다. The idea of starting at the bottom and working one's way up 까지가 주어져. 어떠한 개념이냐면 밑에서 시작하는 개념이에요. 지금 starting이라는 동명사와 working이라는 동명사가 병렬 구조가 돼서 둘 다 아이디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work one's way up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성공 가도를 달린다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는요, 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냐면
건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sound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당연히 동사도 되지만 형용사로 건전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but 하지만 저는 사실 but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may appear라고 했잖아요. 건전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실제로 건전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로 뒤집고요. The major objection, 주요한 반대. 이러한 생각에 대한 주요한 반대는 이때 it은 the idea를 받고 있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아이디어에 대한 주요한 반대는 is this.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단어 공부 살짝 하면 object라는 단어가 있죠. 얘를 동사로 쓰게 되면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동사라서 뭐뭐에 대한 반대라고 할 때 object to를 씁니다. 뭐뭐에 대해서 반대하다. 그래서 얘를 명사형으로 objection이라고 쓰는 경우에도 반대 objection이라고 쓰는 경우에도 전치사 to를 달고 무엇에 반대하는지 씁니다. 계속 갈게요. 그래서 주요한 반대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설명 있겠죠? Too many of those, 너무 많은 사람들. 어떤 많은 사람들이냐? 주격 관계 대명사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Begin at the bottom,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never manage to lift. manage to 부정사하게 되면 가까스로 무엇을 해내다라는 뜻이죠. manage to 부정사가 가까스로 무엇을 해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never니까 결코 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결코 그들의 머리를 충분히 높이 들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때 there는 당연히 those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복수로 쓰는 게 맞겠죠. 오케이? 그들의 머리를 충분히 높이 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enough라는 단어는요. 품사가 뭐예요? enough라는 단어는 품사가 형용사와 부사 모두 가지고 있는 단어죠. 형용사와 부사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쓰임이 약간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형용사로 쓰려면요. 명사 앞에서 꾸며줘요. enough money야. 충분한 돈 하면은 얘가 앞에서 꾸며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부사로 쓰게 되는 경우는요. 그 수식해주는 대상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줘야 돼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때 he's strange enough라고 하잖아요. enough라는 부사가 strange라는 형용사를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주죠. 이해했습니까? 자, 이 얘기 왜 했냐면 여기 잘 보세요. has high enough라고 했을 때 high가 뭐예요? 부사예요. 부사를 수식하는 건 또 마찬가지로 부사죠. 이 경우에는 enough high라고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충분히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들 수가 결코 없냐면 to be seen, 관찰이 되도록 무엇에 의해서? 기회에 의해서 관찰이 될 수 있게끔 충분히 머리를 높이 들 수가 없어요. So, 그래서 인과죠. 충분히 높이 들 수가 없으니까 they remain at the bottom. 그들은 밑바닥에 남아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기회가 이렇게 딱 턱을 개고 앉아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기회란 녀석이 물 위로 손을 드는 사람을 구해주려고 보고 있어. 오케이? 고개를 드는 사람을. 근데 얘가 너무 밑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야. 쭈그리고. 그러면 얘가 고개를 이 물 위로 절대로 들 수가 없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어때? 기회라는 녀석의 손을 못 잡아보겠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얘가 고개를 든다면은 하고 포착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자, 요런 지금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too many of those부터 so they remain at the bottom까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형광펜으로 밑줄 쳐두세요. too many of those부터 they remain at the bottom 까지. 자, 계속할게요. It should be remembered also. 또한 다음이 기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때 it은 가주어고요. also를 썼다라는 것은 앞에도 기억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that은
진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을 저기다 넣고 해석하겠죠. The outlook from the bottom. 이 밑에서 보는 전망이라는 게 is not so very bright. 굉장히 밝거나 or encouraging. 고무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encourage가 누구를 기운을 북돋아 주다라는 뜻이잖아요. courage가 용기고 in이 불어넣다죠. 근데 여기서 지금 outlook이 얘가 누군가한테 encourage를 해줘야 되는 존재니까 encouraging이라고 쓰는 게 맞지, 여기서 갑자기 encouraged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뭐 완전한 문장이 돼야 된다 하면서 갑자기 encouraged 이래버리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 어떻게 다른 거냐면, 첫 번째 문장은 애초에 이 사람이 실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야. 실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너무 밑에서 시작하면은 기회를 아예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실행이 불가능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망이 밝지가 않아. 심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오케이? It has a tendency. 이것은요,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냐면 to kill of ambition. ambition 하게 되면 여러분 야망이라는 뜻이죠. 야망을 죽여버리는, 즉 꿈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we call it getting into a rut. 우리는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 call을 오형식 동사로 쓴 거죠. getting into a rut 한다라고 부릅니다. get into a rut 하게 되면 여러분들 수렁텅이에 빠지다, 옴짝달싹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Which means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계속적용법의 주격관계대명사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고 지금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죠. 또 다른 절이 나온 거 봤을 때 We accept our fate.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Because we form the habit. 우리가 습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어떠한 습관? 매일매일 반복되는 습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Getting into a rut이. 근데 여기서 또 the habit of daily routine이 뭔지 모르니까 동격으로 이 habit이 뭔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 습관이라는 것은 무슨 습관이냐면 a habit that, 주격관계대명사죠. finally becomes, 마침내 너무나도 강력해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강력해져서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된 거예요?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너무나도 강력해져서 we cease, 우리가 그만두는 거죠. cease가 중단하다라는 뜻이에요. to try to throw it off, 뭐 하기를, 이 습관을, it은 지금 habit이 되는 겁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 자체를 떨쳐내는 것을 시도하기를 중단하는 그러한 습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so A that B 구문입니다. so A that B 구문에서 이때 that을 생략한 구조예요. 지금 가능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A를 원인, B를 결과로 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때 so는 품사가 뭐라고요? 부사라고요. 이게 부사입니다. 그래서 so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A에는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만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명사를 쓰고 싶어. 그럼 뭘로 바꿔줘야 돼? 그렇지, such로 바꿔줘야 되겠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such A that 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미는 똑같은데 원인과 결과가 맞는데 이 such가 한정사예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을 하게 됩니다. 한정사가 뭡니까? 명사를 수식해주는 품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죠? 졸지 마! 여기 처음부터 졸아. 어? 지금 첫 번째 질문, 네 번째 문제 하고 있는데 졸아. 오케이? 계속 갈게요. and, 그리고 문장 앞에서 이렇게 and를 쓰면 여러분들 접속사가 아니에요. 문맥이 같다라는 기능어입니다. 그리고 that is,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냐면 Y가 관계부사로 reason을 꾸며주고 있죠.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옵니다. 무슨 이유냐면 it pays to start one or two steps above the bottom. 끊고 이때 it이 가주어예요. pays가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pay라는 동사가 여러분들 물론 타동사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돈을 내다라는 뜻이 있는데 얘가 자동사로 쓰이게 되면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야. It pays. 얘는 가치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다시 돌아와서 뭐가 가치가 있냐면요. 지금 진주어 역할하는 거 to start. To start one or two steps above the bottom. 밑바닥에서 한 발자국이나 두 발자국 정도 위에서 시작하는 게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표시를 안 했는데 이 부분 있죠. A habit부터 throw it off까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 밑줄 쳐두세요. A habit부터 throw it off까지.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해석한 이 문장이 빈칸 추론으로 나왔던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이유를 계속 이야기해 주니까 이 부분이 지금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할게요. By so doing, one forms the habit of looking around, of observing how others get ahead, of seeing opportunity, and of embracing it without hesitation. 자, 잘 보시면은 by so doing에서 일단 끊고요. 오케이?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함으로써는 뭘 받고 있는 거예요? By so doing이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한 단계나 두 단계 위에서 시작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바로 전문장. 한 단계나 두 단계 위에서 시작하는 것을 시작함으로써 one forms 형성합니다. 습관을 형성을 해요. 어떠한 습관을 형성하냐면 지금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구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habit을 꾸며줄 거예요. looking around, 주변을 돌아보는 습관. of observing, 얘도 또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죠. 두 번째입니다. of observing, 관찰하는 습관. 누구를? how others get ahead.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앞서 나가는지를 관찰하는 습관. 이때 how가 간접 부분문으로 쓰인 거고 뒤에 문장 완전한 형태죠. others가 주어고 get ahead가 앞서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of seeing도 전치사 플러스 세 번째 동명사 구조가 되는 거죠. of seeing opportunity, 기회를 포착하는, 보는 그러한 습관. 오케이? and 마지막으로 하고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네 번째 구조가 나오는 거죠. of embracing it. 이때 it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opportunity, 기회를 말하는 거죠. 기회를 잡는 습관. 뭐 하지 않고 without hesitation. hesitation이 주저함이라는 뜻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이 기회를 잡는 그러한 습관을 형성합니다. 이해했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충분히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4번, 6번. 2번, 4번, 6번의 순서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순서를 잡으라고 하게 되면 2번 동그라미 앞에 이렇게 꺽쇠를 달고 4번 동그라미 앞에 이렇게 꺽쇠를 달고 6번 동그라미 앞에 이렇게 꺽쇠를 달면 됩니다. 순서가 잡힌다는 뜻이에요. 3개 단락으로.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강의 마지막 질문. 보세요. 주제, 요지, 서술형, 빈칸 추론 나왔었고 어법, 어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 내전이 더 쓰라린 이유라는 이 제목에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더 쓰라리다라는 말은 비교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전은 뭐랑 비교 대상이에요? 내전 아니면 뭐겠어? 그래, 외전. 외전이 뭐죠?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보다 그 국가 내의 전쟁이 더 쓰라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겁니다. 우리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쉬운 주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Hopes held that. hold라는 동사는 여러분들 무엇을 뒷받침하다, 개최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겠죠? 홉스는요 주장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 If we knew, 우리가 알 수 있다면, in advance는 미리라는 뜻이죠. 미리.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the worst, 가장 최악의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that war could do to us. 여기선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죠. war could do 다음에 목조가 빠져 있습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that knowledge, 그 지식이 최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 지식이 would be an effective preventative measure. 효과적인 preventative 하면은 예방을 하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로 쓰게 되면 preemptive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예방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 표현을 잘 보니까 we knew 라고 했고 would be 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지금 가정법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가정법 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현재에 대한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죠? 우리가 미리 알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한국전쟁, 6.25 전쟁이 그렇게, 사실 근데 그건 좀 다르긴 해. 우리가 전쟁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 6.25 전쟁 우리가 침략 당한 거니까 뭐 선택권이 없었죠. 근데 만약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분단된 상태로 오래 간다는 걸 알았다면 안 했을 거 아니야. 맞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He was writing specifically about civil war. 그는요, 홉스는요, 뭐에 대해서 집필 중이었냐면 특히나 civil war에 대해서, 내전이라는 뜻인데, 자 보세요. 이거 그냥 상식입니다. civil war 이렇게 소문자로 쓰게 되면요 내전이란 뜻이에요. 근데 대문자로 civil war 이렇게 쓰게 되면 남북전쟁이란 뜻입니다. 내전 중에 큰 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북전쟁은 이거 요새 여러분 국사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남북전쟁이 뭐야 하니까 6.25 전쟁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남북전쟁은 이제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서로 싸운 전쟁, 남북전쟁이라고 하죠. 몇 세기에 발생했어요? 몇 세기에 발생했어요? 아니 뭐 19세기 아니면 20세기 아니겠어? 그쵸? 언제예요? 19세기입니다. 알겠죠? 19세기예요. 1800년대 후반에 발생했어요. 오케이? 왜 내가 갑자기 역사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이따가 이 관련해서 그 1, 2차 세계대전과 남북전쟁을 비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선후관계인지 모르다 보니까 이 내용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알겠죠? 좀 다시 얘기할게요. 그는요 특히 내전에 대해서 집필을 했는데요. as opposed to는 여러분들 관용적 전치사 구조. 뭐뭐하고는 반대되는 이란 뜻입니다. 뭐하고는 반대되는 international war. 국가 간의 전쟁하고는 반대되는 civil war에 대해서 집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뭐라고 느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느꼈기 때문이죠. 접속사 대수로 완전한 문장 가지고 왔어요. Closeness, 친밀함이 gives a greater potential, 훨씬 더 큰 가능성을 준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뭐 할 가능성? To wound, 상처받을 가능성. 친밀함이라는 게 상처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그가 느꼈기 때문에 내전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closeness, 친밀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international war에서 느끼는 거겠어? civil war에서 느끼는 거겠어?
Civil War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하시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Consider the constructive relations the United States developed with Germany and Japan. 명령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냐? 건설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건설적 관계냐면 미국과 미 합중국이 독일 그리고 일본과 발전시킨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죠? developed 다음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독일, 일본과 가지고 있는 건설적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은 딱히 그래 보이진 않는데, 오케이? 이건 이제 평균적인 거 얘기하는 거죠. Beginning immediately after terrible events of World War II. 근데 이 지금 relations를 의미상의 주어로 받고 있는 분사구문을 쓴 겁니다. 근데 이 constructive relation은요, 시작을 한 relation이죠. Immediately after, 즉각적으로 뭐 이후에 the terrible events of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사건들 직후에 시작한 그 건설적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건설적 관계는 내전에서 발생한 관계가 아니죠? 국가 간의 전쟁, 즉 인터내셔널 워에서 발생한 관계죠. 그럼 얘는 우리한테 쓰라림을 덜 주겠어, 더 주겠어? 덜 주겠지. 얘는 쓰라림이 좀 적은 거야. 얘네 지금 이 월드워 2는요, 얘가 바로 뭡니까? 얘가 지금 국가 간 전쟁이고, 얘가 뭐예요? 쓰라림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constructive relations가 생겼지. 이해했습니까? Then compare that. 그리고 나서 then을 썼다라는 것은 앞에 어떠한 과정이 선행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3번의 문장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비교해 보세요. 이 현상을, that은 앞에 있는 문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랑? with the overheated emotional reaction. 격앙된 감정적 반응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격앙된 감정적 반응이라는 것은 무슨 반응이냐면 You are still bound to get. 당신이 여전히 얻을 수밖에 없는. get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한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알기 위해서 자 보시면 be bound to 부정사 이렇게 쓰게 되면요 뜻이 두 가지가 돼요. 오케이? 첫 번째,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두 번째, 뭐뭐 할 예정이다. 너무 확신에 찬 예정인 경우. 오케이? 이해하셨죠? 뭐뭐 할 예정이다. 또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1번의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bound가 여러분들 mind의 과거분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로 묶여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당신은 여전히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근데 그거랑 위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감정적 반응 어떻게 얻어내는 거냐면 by bringing up,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The Civil War. 잘 보세요, 여러분. C랑 W가 지금 대문자죠. capitalize로 쓰여 있습니다. 제가 남상고를 가르치면서 남상고가 채점이 얼마나 깐깐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1년 선배 이야기야. 1년 선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제 신교과서를 써서 월터라는 친구가 안 나오는데 구교과서에는요 월터라는 친구가 나와요. 오케이? 월터를 월서라고 썼어. 그 친구 공부 엄청 잘합니다. 알겠죠?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하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갑자기 월서로 볼 수도 있겠지. 썼어요. 어쨌든 이거 6점짜리였거든요. 그냥 빵점 됐어요. 조건 다 맞아. 어려운 조건 다 맞췄어. 빵점 됐거든?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맞죠? 스펠링 오류나면은 부분 점수 안 주고 다 깎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내가 뭘 못 봤냐면 이런 건 아직 못 봤거든?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틀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가 그거 궁금하기는 해요. 오케이? 대문자, 소문자. 이게 내가 왜 이야기하는 거냐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적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아직 사례가 없어가지고. 시브 워가 이게 뭐예요? 남북전쟁이죠. 내전이 아닙니다. 에이! 졸지 마세요. 아 미안. 나 원래 졸면 소리 질러. 근데 감정 담긴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지금 남북전쟁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브 워가 내전이고 얘는 남북전쟁이에요. 맞죠?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capitalize를 지켜줘야 돼요. 남북전쟁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just about anywhere 어느 곳에서든지 in the American South 미국 남부에서 당신이 남북전쟁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얻을 수밖에 없는 그 격앙된 반응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위의 이야기를. 오케이?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남북전쟁은 누가 졌죠? 남부가 졌어요. 알겠죠? 남북전쟁은 북부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누구예요? 링컨이야, 링컨. 알겠죠? 링컨 대통령이 북부고 남부가 이제 귀족 위주로 흑인들을 막 채찍질 해가면서 막 그 공장, 그 농장 돌리고 했던 게 남부예요. 알겠죠? 그 남부가 지면서 이제 노예 해방이 된 거예요. 알겠죠? 잘 돌아와서. 그래요. 그 얘기 꺼내면 남부 사람들 싫어하니까. The war between the states. 여기서 states는 뭐예요? 미국의 주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주들 사이의 그 전쟁은요. The war라고 했잖아. 대문자로 썼잖아. 맞죠? 남북전쟁이겠죠? It's still being fought. 여전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치러지고 있어요. 싸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At home, 집에서, on many levels. 다양한 수준으로 진행 중인 겁니다. Almost a century and a half later. 거의 150년이 지난 이후에도.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2000년 초에 쓰여진 글이라고 친다면 1850년대 정도에 남북전쟁이 치러졌으니까. 오케이? While 뭐인 반면에 our foreign enemies 우리의 외국의 적들 of 50 years ago 50년 전의 우리의 외국 적들은 are now our friends 우리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전후에서 끝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2000년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네랑 어때? 더 최근에 싸웠어.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 A랑 친구 B랑 싸웠어요. A랑 어제 싸웠고 B랑은 1년 전에 싸웠어. 누구랑 감정이 더 안 좋아야 돼? 아니 어제 싸웠어. 어제라는 말이 이해가 안 해? 방금 싸웠어. 1시간 전에 싸운 친구가 있고 일주일 전에 싸운 친구가 있어. 누가 더 감정이 안 좋아? 1시간 전에 싸운 친구가 안 좋겠죠. 맞죠? 근데 얘는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foreign enemy랑 더 최근에 싸웠는데 50년 전에 싸웠는데도 친구야. 이해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closeness가 우리에게 더 큰 포텐셜을 주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계속 갈게요. 그러니까 요새 남산거 트렌드로 보면은 5번 문장의 이유를 위 글에서 찾아서 적으시오. 이런 거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5번 문장의 이유가 뭡니까? 왜 최근에 싸운 외국의 적은 친구죠? 약간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아까 위 문장에서 뭐가 있었어? Closeness gives a greater potential to wound. 이거 있었죠? 그거를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갈게요. Similarly, 비슷하게라는 말은 여러분들 순접의 기능어는 맞는데 소재는 다른 거예요. 맞죠? 짜장면은 맛있어. 비슷하게 짜장면은 맛있어. 안 돼. 짜장면은 맛있어. 비슷하게 짬뽕은 맛있어. 가 돼. 이해하셨죠? 위에서 지금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남북전쟁 얘기했죠? 비슷하게 family feuds, 가족 간의 다툼, feuds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are more bitter, 훨씬 더 써요. and lasting, 훨씬 더 오래 가요. 뭐보다? neighborly disputes, 네이버하고의 다툼보다는, 이웃과의 다툼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가요. 이해하셨죠? 원리는 같은데 소재가 다르죠? 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가 게이트웨이.
주제, 순서, 주어진 문장, 원래 흐름 무관으로 나왔고, 내용 위치, 서술형, 어법.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주를 결정할 때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영국 사람들이 미 대륙으로 이주했을 때 결정적인 이주 그 관점이 뭐였어요? 기준이 종교였죠, 종교. 청교도 박해를 피해서 간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다양한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제학적 기준입니다. 알겠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경제학적 기준이란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손익 분석을 하는데 이 손익 분석을 한다는 틀 자체가 경제학적 개념인 거고 여기 안에는 심정적인 요소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A variety of theoretical perspectives. A variety of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얘가 뒤에를 수식해주는 말이에요. Lots of입니다. Lots of. 그러니까 수일치를 여기다 하지 말란 얘기죠. Theoretical perspectives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provides가 아니라 provide죠. 이해했죠? 다양한 이론적인 관점들이요. 제공합니다. 통찰력을 제공해요. 뭐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느냐? 이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을 하죠. immigration이지 이민이죠. economics. 경제학은요. 경제학은 뭐냐면 경제학이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 다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용법의 주격관계대명사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이 경제학이라는 것은요. 다음을 가정하고 있는 학문이죠. 뭐라고 가정을 하고 있냐면 접속사 대수로 완전한 문장. 행위자들이 actors engage in 참여한다. utility 효용, maximization 최대화. 효용 최대화에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경제학은 얘가 본동사가 되는 거죠. represent one framework. 하나의 틀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참고로 이제 ICS 이렇게 하게 되면 학문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건 단수 취급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S로 끝난다라고 해서 뭐 assume이라고 쓴다거나 represent라고 쓰면 당연히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게 가정하고 있는 게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쓴다. 맞죠? 그게 이제 경제학인데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economics가 경제학적 관점이 되는 거죠. It is assumed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뭐가 가정이 되냐면 이렇게 가정이 되는 거죠. Individuals are rational actors. 개인들이요 굉장히 합리적인 행위자다 라는 게 가정이 돼요. I.e는 여러분들 이게 for example가 같은 말입니다. 즉, 뭐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지금 접속사 that을 쓴 거죠. That they make migration decision. 이 사람들이 이주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Based on은 여러분들 이제 거의 전치사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라는 전치사 표현입니다. 실제로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분사 구문을 안 뜨고 preposition이라고 뜹니다. Their assessment. 그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이주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죠. 뭐에 대한 평가? Of the cost as well as benefits of remaining in a given area.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득뿐만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이주 결정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뭐에 대한 이득과 손실이냐면 remaining, 잔류하는 거. 한국에 남아있는 거. 오케이? In a given area, given이라는 표현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given이라는 표현이 뭘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특정이라는 뜻이에요. 특정. 그러니까 주어진 장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정 장소. 특정 장소에 남아있는 것의 손익평가를 통해서 오케이? 뭐랑? versus 비교하는 거죠. The cost and benefits of living. 떠나는 것의 손익과 비교하여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뭐가 가정이 된다? 개인들이 합리적 행위자다라는 게 가정이 된다. 이게 지금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쓴 거죠. 경제학에서 행위자들은 효용 최대화를 위해서 힘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rational 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이주에 적용을 시켜서 설명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주 결정을 내릴 때는 손익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랑 떠나는 것의 손익을 비교해 봐서 이게 합리적인 경우에 행한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되게 추상적인 문장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문장으로 3단 변화를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Benefits may include 이득은요 무엇을 포함하지만 but are not limited 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만 포함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Short-term and long-term monetary gains, safety, and greater freedom of cultural expression. 그렇죠? 장단기적인 금전적 이득, 안전성, 그리고 문화적 표현의 더 큰 자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이해하셨죠? 그래서 두 문장만 하고 이제 쉴게.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Individual cost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expense of trouble. 블라블라블라 돼 있는데 위에랑 구조가 똑같죠? 개인적인 이번에는 손해라는 거, 비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하지만 이것으로 또 국한된 건 아닌데 위에랑 똑같은 구조죠. The expense of travel, 이동 비용. 당연히 이것도 코스트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Uncertainty, 불확실성. Of living in a foreign land, 외국 땅에서 산다는 불확실성. Difficulty, of adapting to a different language, 또 다른 언어에 적응을 한다는 어려움. 자, 여러분들 adapt라는 단어가 이거 자타동사가 다 돼요. 알겠죠? 적응하다라는 뜻인데 적응하다, 적응시키다가 다 됩니다. 그래서 adapt to 하고 나서 바로 목적어를 쓰면요. 이것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적응하다. 근데 내가 타동사로 써서 adapt A to B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요. A를 B에 맞게끔 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A를 B에 적응시키다. A를 B에 맞추다. 이런 뜻이 된다 이거죠. 자, 계속 갑니다. 또 뭐가 코스트가 되냐면요. uncertainty, 불확실성. about a different culture, 다른 문화에 대한 불확실성. and the great concern, 그리고 아주 큰 염려. 뭐에 대한 about living in a new land, 새로운 땅에서 산다라는 아주 큰 염려. 이러한 것들이 코스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psychic cost, 정신적인, psychic 하면 이제 정신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정신적인 비용은요, associated with separation from family, friends, and the fear of the unknown. 여기까지. 지금 psychic cost를 꾸며주고 있는데 뭐랑 관련이 있는 정신적 비용이냐면 separation, 분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분리되는 겁니까?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associated with the separation, associated with the fear, 두려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of the unknown, 알려져 있지 않은 것,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러한 정신적 비용은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associate를 연관 짓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associate A with B, 능동태로 쓰면 이렇게 쓰게 되고 이 뜻은 A와 B를 연관 짓다라는 뜻이죠. A와 B를 연관 짓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은 A is associated with B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쓰면 A는 B와 연관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는 그래서 뭐가 생략된 거예요? which are가 생략된 거죠. cost which are associated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 비용 또한 왜 또한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individual cost를 한번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다른 정신적 비용 이런 것 또한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ake something into account입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무엇을 고려하다라는 뜻이죠. 뭐를 고려하다. 근데 지금 수동태로 썼으니까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정신적 비용 또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손익 분석에 있어서. 됐죠. 6번 문장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밑줄 치시고요. 6번 문장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밑줄 치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They make migration decisions based on their assessment of cost as well as benefits remaining in a given area versus the cost and benefit living까지. 여기까지. 이것도 서술형 나올 수 있습니다. 줄 치시고요. 3번, 4번, 6번. 3번, 4번, 6번의 순서 잡아주세요. 됐죠? 잠깐 쉬었다가 마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